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 출근 전에선 어떤 이슈들을 다뤄볼까요? 일단 내가 사던 안 사던 시장에선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부터 체크합니다. 아무튼 체크입니다. 어제 이 이슈 확인하셨나요? 종근당 이슈요. 식약처에서 종근당 9개 의약품 제조나 판매에 대해서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약품 제조 변경할 때 허가 없이 첨가제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지목이 됐죠. 이 때문에 종근당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일양약품은 되려 급등을 했는데요. 일양약품 상승을 두고 많이들 왈가왈부합니다. 종근당 이 판매 중지에 대한 반사 이익인가 아니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매입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가? 이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 어제 12시경을 전후로 해서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타났었고요. 20% 넘게 올라갔었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14% 상승으로 일양약품 나타났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악재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6% 이상 밀리면서 13만 9,500원. 3거래일째 떨어지는 흐름. 어제는 악재 추가되며 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다음 아무튼 체크 이슈 열어볼까요? 해성 TPC 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처음 상장을 했는데요.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공모가 13,000원, 시초가는 26,000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결국 마감가는 상한가 마감이었습니다. 33,800원. 로봇이나 산업용 감속기를 만들고 있고 승강기용 권상기를 만드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승강기용 권상기 국내 점유율 75%에 달하는 업체였다고 합니다. 일단 권상기라고 하면 엘리베이터의 줄을 당기는 도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성 TPC 어제 상장 이후에 상한가 움직임 나타났었습니다. 급등이었는데 과연 오늘 흔히들 얘기하는 따상 가능할 것인지 따따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슈톱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야기 나누죠. 공매도 재개 임박했다라는 소식. 이를 두고 시장에서 많이 종목들을 꼽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불안할 종목, 공매도가 시작이 됐을 때 유리할 종목에 대해서 언급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고 가죠.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임박했다며 네, 5월 3일 공매도 금지 부분 해제가 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라고 하는데 코스피 200만 해도 코스피 전체 시총의 88%, 코스닥 150, 코스닥 전체 시총의 50%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심리적인 영향이라도 분명 있겠죠. 공매도 재개가 결국 지수 이 변동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아니야,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가 흔들린다면 지수에 영향을 줄 거야라는 목소리들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재개, 지수 부담 없어라고 말하는 쪽의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들은 과거를 빗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게 딱 2번이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금지를 했다가 금지 해제한 이후의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요. 코스피 이때 2008년도에는 16% 올랐었고 1년간, 코스닥은 7% 내렸고 2011년도는 1년간 떨어졌는데 그 다음 코스닥은 1년간 2% 올랐다?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각각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공매도 재개가 그렇게 지수에 타격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공매도에 대한 걱정은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네, 개별 종목에 대한 부담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거 2008년, 2011년도와 지금의 차이점이 하나 있죠. 그때 당시에는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전에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시점에 지수는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2008년도는 코스피가 3% 정도 공매도 금지 이전까지 떨어져 있었고 2011년도도 5.8% 정도 올랐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무려 코스피는 79%가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93%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군에 대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 상황이 어떻게 부담되지 않겠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공매도에 대한 걱정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 한번 알고 준비를 해보자. 공매도 타깃에 될 종목들 뭐가 있을까?
일단 증권가에서 꼽는 종목들을 모아와봤습니다. 공매도는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한 숏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담 있을 수밖에 없겠죠. KB에서 꼽은 내용입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HMM,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어제 이 황희연 팀장의 종목이었던 한국금융지주도 들어가 있고요. 또 박앵커가 좋아하는 동박, SKC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조금 쓰립니다. 제발 그냥 예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가보죠. 그동안 빈번하게 공매도가 있었던 종목들도 당연히 이번에 재타깃이 될 수 있다라며 걱정을 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서진시스템, 빙그레, 한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던 내용, 이 전환사채 발행이 많은 종목도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KB에서 꼽은 종목들은 LG디스플레이, 화승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뭐니 해도 이 공매도 재개 얘기 나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쪽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공매도 타깃이 됐던 종목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특성이 성장성만으로 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금 고평가 논란에 늘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봐도 공매도 재개 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속도가 제약바이오 쪽이 제일 빨랐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코스닥 150권 종목 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알테오젠, HLB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의 이 종목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리 압박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제약바이오 분명 걱정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 한번 잘 점검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희망은 불씨를 좀 갖고 있어야죠. 공매도 두렵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증권가 의견을 또 열심히 찾아봤더니요. 공매도는 보통 고평가된 종목에 대한 숏이 나오기 때문에 낙폭과대 저평가 종목이 오히려 하나의 대안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에서 꼽은 종목들은 SK케미칼, 그리고 지누스, 슈피겐코리아, 종근당, S&T 모티브 등이 꼽히는데 종근당은 우리 앞서 이슈 아무튼 체크에서 급락했었던 이슈가 있었던 만큼 좀 빼놓고 보겠습니다. 이들 종목군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걱정을 너무나 많이들 하시길래 그래도 위로가 될 만한 목소리들이 있을까 취합을 해봤습니다. 공매도 걱정스러운데 했더니 공매도 자체가 기업 가치에 영향 주지 않아. 이 빠질 종목이 공매도 안 한다고 해서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존리 대표님의 발언이었고요. 글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탈 중심으로 상승한 종목은 공매도가 있었더라도 결국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전략 조언은 언제나 말이 쉽게 느껴지기도 해서 마음 한켠이 좀 그런데요. 그래도 기대 갖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잘 점검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어제 황급하게 밤에 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공매도 재개되는 거 바이오주의 부담인가요?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교보증권의 최성환 지점장님, 5월 공매도 재개 부분은 이미 모두 저는 선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 중소형주 큰 타격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제발 이분 말씀대로 좀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재개 임박을 앞두고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